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 미국의 주택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서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를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인 로버트 실러가, 예일대 교수 로버트 실러가 현재 주택, 주식, 가상화폐 가격 다 거품이 꼈다 라는 말을 했죠. 특히 주택 가격은 내가 2003년에 분석했었던 바와 같이 그런 시기에 와 있다. 2005년도서부터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2008년에 세계 부동산 버블 붕괴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데, 현재가 그 시기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죠. 그래서 이 내용 어디까지가 참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전제하고 있지 못한 조건은 무엇인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골드만삭스는 내부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된 그 골드만삭스의 내부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더리움이 그 은행의 기능을 더 비트코인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거래만 주로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실물 경제의 교환의 매개체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의하면 이더리움이 향후 이와 같은 화폐 가치,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밀어내고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1위가 될 것이다 라는 내부 분석 보고서를 만들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과연 이더리움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달러, 세계 기축통화의 미달러와 같은 기능을 대체하게 된다면,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CBDC와 같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와 이더리움은 어떠한 차이가 발생되게 될까?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의 영역을 암호화폐, 현재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이 넘어서게 된다면 중앙은행이 이를 좌시할 것인가? 여기에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는 골드만삭스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죠. 짐 로저스는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것들은 금융상품으로서 머무는 한 크게 제재를 받지는 않게 되지만, 이것이 진짜 화폐를 대체하려는 그 순간 각 국가들이 그래, 우리가 발행한 화폐를 대체해도 된다라고 허용할 국가는 없을 것이다 라는 또 견해를 밝히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내용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 또는 가상화폐 시장 속에서 이더리움이 과연 비트코인을 골드만삭스가 주장한 것과 같이 밀어낼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야기, 오늘 두 번째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본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간략하게 좀 안내 말씀드리자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한다는 점 참고로 안내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 주택, 주식, 가상화폐 가격 거품 버블이 꼈다. 누가 말하는 거냐면,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케이스 실러에서 경제학자 실러가 만들었는데, 이 케이스 실러 지수를 만든 로버트 실러, 미국의 예일대 교수가 주식, 가상화폐 가격 거품론을 주장을 했어요. 미국의 주택가, 주식가, 가상화폐가 다 거품이 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2003년도에도 내가 이 주택가격에 버블이 꼈다고 말했지, 그 뒤에 2005년도서부터 주택가격이 내려가면서 2008년도에 세계 부동산 버블 붕괴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 지금이 2003년과 유사한 그런 시점이라고 이 로버트 실러는 판단한다고 합니다. 로버트 실러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바는 2000년이에요. 2000년에 이상과열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2008년 부동산 버블 붕괴를 예측했기 때문에, 그것이 적확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 내용, 과연 이 유명한 케이스 실러를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인 로버트 실러가 주장하는 현재와 2003년과 같은 수준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바로
그가 만든 케이스 실러 지수예요. 미국의 부동산 경기를 반영하는 여러 경제 지표 중 이 케이스 실러 경제 지표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죠. 이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 케이스 실러가 말했던 것과 같이 2003년도 이후에 2005년이 넘어서게 되면서 주택가격의 하락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세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게 됐죠. 근데 로버트 실러가 이러한 시기와 유사하다, 거품이 껴있다, 이 2008년 세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기 전에 형성된 피크, 한국말로는 꼭지 가격대를 연결해 보게 되면 현재 이 가격 수준을 넘어서게 됐죠. 야, 여기가 세계 부동산 버블 붕괴가 시작됐던 가격이요. 버블이 엄청 껴갖고 붕괴가 됐는데 이 가격을 넘어섰으니 당연히 지금 버블이 상당히 많이 껴있는 거겠지. 붕괴가 임박했다고 보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단 이 케이스 실러 지수만 보면 말이죠. 근데 과연 이 말이 맞는 것인지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앞에서 로버트 실러는 2000년에 이상과열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2008년도에 세계 부동산 버블을 예측했다고, 그래서 시장에 주목을 받았다는 그 언론 보도 내용을 봤어요. 근데 여기에 퀘스천 마크가 달리게 되죠. 2000년 뒤에 세계 글로벌 경제는 호경기 주기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주택 가격도 상승하고 주식 가격도 상승하고 실물 경제 주요 경제 지표에 개선세가 나타나는 시절 2003년도서부터 그게 더 가속이 되게 되고 2008년까지 무려 8에서 9년 동안 호경기가 진행이 되게 됐는데, 호경기 진입하는 초엽에 내가 책을 썼고 거의 10년 뒤에 폭락하는 걸 내가 맞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논리대로 전개를 하게 된다면 산부인과에서 갓난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점쟁이가 와갖고 얘를 딱 보고, 아, 너는 앞으로 자라면서 병에 걸려서 죽거나 병에 걸려 죽지 않더라도 결국은 늙어서 죽게 돼. 1살, 미국은 0살이죠. 살다가 병에 걸려 죽었어요. 야, 그 점쟁이 말이 맞았다. 병에 안 걸리고 노화로 죽었어요. 야, 그 점쟁이 말이 맞았다.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이 매우 장기간 10여 년을 두고서는 적은 저서가 바로 내가 10년 뒤에 벌어질 거를 예측해서 맞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2000년 당시 저서 속에서 글로벌 경제의 2000년 현재가 글로벌 경제 호경기 불경기가 반복되는데 2000년이라는 이 기간이 호경기에 와 있는 건지 불경기에 와 있는 건지, 호경기에 와 있다면 초기 중기 말기 어디에 와 있는데 이 주기가 어떻게 되게 되면 그 뒤에 이와 같이 붕괴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글로벌 경제의 호경기인지 불경기인지를 명확히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겠죠.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석 없이, 야, 내가 2000년에 책을 적었잖아. 이상과열이라고. 야, 과열. 2008년도에 부동산 버블 붕괴됐다. 내가 맞춘 사람 나야, 나. 그 맞힌 사람 내가 다시 분석해보니까 내가 케이스 실러도 만들었잖아. 케이스 실러 열어봐라, 야. 여기가 부동산 버블 붕괴되는데 버블 가격을 넘어섰으니 이게 버블이 꼈다고 말해야 되겠지. 맞지? 야, 좀 있으면 붕괴되게 될 거야. 즉, 여기서도 빼먹은 거는 2021년 지금 5월 27일 밤 10시 06분이 글로벌 경제의 호경기와 불경기 주기 중 호경기인지 불경기인지를 말하고 명확히 분석을 하고, 호경기에 와 있다면 초기 중기 말기 중 어디에 와 있는지를 말을 하고, 어떠한 경제 지표들이 어떠한 경제 조건들이 변하게 되게 되면 이러한 시기와 같이 버블 붕괴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말하는 버블이라는 게 단순히 가격이 상승했다고 버블이라고 말하는 건지, 또는 버블이라고 판단 내리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로 측정되는 값들이 무엇인지를 전혀 공유하지를 않죠. 공유하지도 못하죠. 이와 같아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 케이스 실러 지표만 보게 되면, 자기가 만든 지표만 보게 되면 버블이 낀 것처럼 보이게 돼요. 여기에 왜 현재를 2005년, 2003년에서 2005년과 유사하다고 말을 하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좀 다른 지표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바로 미국의 실질 거주용 주택 가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택 가격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게 되면 2003년 이후에 2005년에 상승세가 나타나다가 케이스 실러와는 다르게 상승세가 더 갔죠. 물가 반영 부분을 빼고 나니까. 그 뒤에 2008년이 넘으면서부터 이렇게 분기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 뒤에 2013년도서부터 다시 글로벌 경제의 부동산 호경기 주기가 진행 중이고, 현재 이 지표의 값을 연결해 보게 되면 이봐라, 2003년 넘어서 2005년에 가까이 다가가는 시절, 이제 남은 것은 여기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붕괴되는, 바로 내가 2003년에 분석했었던 것 같은 그러한 시기에 와 있다. 이것은 단일계의 경제지표만 본 것이 아니라 물가라는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것을 같이 고려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그렇네, 앞에서 케이스 실러도 그렇고 물가를 고려한 미국 주택가격이고, 또 보게 되면 그 말이 맞나 보네, 검증까지 되네, 버블 붕괴 큰일 났다, 가격 올라가는 건 버블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죠. 우리는 그동안 공개방송을 통해서 미국 경제의 상승 변곡점,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은 2021년 4월에서야 미국 경제가 상승 변곡점에 와 있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2020년 3분기에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라는 경제 지표를 통해서 미달러 유동성 공급 확대가 진행되게 됨에도 2020년 1분기와 2분기에 침체 현상을 나타내던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3분기에 침체 현상에 종결되게 됐다. 그 뒤에 돈의 도매상인 미국의 상업은행의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즉, 미국이라는 실물 경제의 바스켓에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임계 수준의 유동성이 차올라야지 되는데, 이게 2020년 3분기, 즉 파월이 말하는 2021년 4월이 미국 경제의 상승 변곡점이 아닌 실질적인 상승 변곡점은 2020년 3분기에 만들어지게 됐다. 그 뒤에 2021년 3월에 와서야 미국의 물가가 2.6%를 기록하게 되면서 미국 경제의 주요 경제 지표의 활성화가 되는 2% 물가 수준을 넘어서게 됐고, 4월에는 단 한 달 만에 4.2%까지 미국의 물가가 폭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게 바로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물가를 반영한 주택 가격이라는 것은 2020년 3분기서부터 2021년 1분기까지의 이와 같은 시간차, 타임 디퍼런스가 존재를 하게 돼요. 즉, 인플레이션 물가라는 것을 현재 저것을 갖고서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시기적으로 매우 뒤처진 그 흐름을 반영하게 된다 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즉,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물가를 고려한 미국의 주택가격만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시차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직접 미국의 유동성 증가 속도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낸 게 아까 봤었던 케이스 실러 경제지표를 미국의 유동성 증가 속도와의 상대 강도를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은 미국의 유동성 증가 속도보다 주택가격,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의 상승 속도가 더 강할 때, 반대로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약할 때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여기 빨간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 달러 증가 속도예요. 벨로서티예요. 얘를 보게 되면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되게 되면서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을 넘어서는 미달러 유동성 공급 속도를 가속을 시키게 됐고, 이와 같이 하늘로 스카이로켓처럼 치솟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상대 강도 지표가 역사적 하한 수준을 하향 이탈해서 여기에 와 있어요. 자, 여기에 와 있는데 주택가격이 이전보다 상승했다고 가격이 상승하면 무조건 과열이고 버블이고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미달러 유동성이라는 것을 고려를 했을 때 현재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고, 단순히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만으로 버블이라고 주장하는, 뜬금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장을 하게 되지만, 상대 강도 지표를 볼 때는 우리는 여기에 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와 있어요. 또한 앞서서 살펴봤었던 물가를 고려한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라는 것을 미 달러 증가 속도를 고려하게 되면 얘도 지금 역사적 하한 수준 밑으로 와 있는 중이죠. 상대 강도 지표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잡히실 거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공개방송에서 자주 봤었던 이야기로, 수명주기로
돌려보면은 수명주기라는 것은 우리가 언론지상을 통해서도 반도체의 기술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스마트폰의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그 수명주기예요. 수명주기는 사회과학을 통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통용적으로 보편성과 타당성을 검증받은 방법론이고, 다만 이러한 수명주기를 금융시장 분석과 주요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에 접목을 시킨 것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지적재산권에 해당되게 됩니다. 여기에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의 수명주기를 나타나게 됐어요. 수명주기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쇠퇴기가의 상승생이가 진행이 되게 되고, 쇠퇴기에 이르면 소멸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를 귀향하는 불교의 윤회 과정이라는 것이 진행되게 돼요. 윤회 과정을 마치게 되면 다시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서 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국의 주택가격 수명지수는 여기에 붉은색 선에 와 있다. 얘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2020년 7월 1일까지 뿐이 제공을 안 해줬어요. 그 당시에 얘가 붉은색 선에 와 있어요. 이와 같은 수명주기 가운데 위치한 붉은색 선은 평균 상승 속도를 말해요. 평균 상승 속도. 즉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의 수명주기는 역사적 평균 속도를 회복한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게 되면 또 기간을 좁혀서 2020년도서부터 현대까지 여기를 확대를 통해서 가격이 상승한 거를 열어보게 되면 엄청나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미국의 주택가격, 미국으로 대변되는 세계경제 표준 미국이기 때문에 미 달러를 환율제도의 근간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들 속에서는 이와 같이 부동산의 상승 주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그 상승 주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역사적 평균 속도를 회복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 상태에 와 있죠. 평균 속도에 와 있는데 그것이 버블이다,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랐으니 버블이다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케이스 실러 지표도 유용성이 있기는 하지만, 또 물가를 고려한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라는 것도 유용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 2008년 세계부동산 버블 붕괴 시기보다 더 빠른 미달러 유동성, 공급 속도, 가속도가 가속되고 있는 시절, 이와 같은 값어치가 왔다 갔다 하는 등락이 발생되는 주요한 원인은 돈의 가치의 등락에 의해서 발생되게 되죠. 지금은 중요한 변수가 이 유동성, 돈의 증가 속도라는 거죠. 이것을 고려하게 되면 우리는 아직 지금까지 많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온통 투기로 얼룩졌다고 제대로 된 경제지표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분석한 얘기가 아닌 일반적으로 수년 동안 지속되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세계통화기금 IMF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더라도 지금 몇 년이 넘게 똑같은 얘기를 공유를 드리게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투기로 얼룩졌다, 모든 게 다 투기파이나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IMF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들이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세계 주택가격의 변동 분석 자료, 여기도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했죠. 거기에서 대한민국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면 우리 국내 언론들이 보도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매번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이 투기로 얼룩졌는가 강한 의문이 들게 됩니다. 또한 세계 부동산 경기도 버블이 터지는 수준까지 와 있는 게 아닌 역사적 평균 속도를 회복한 수준이고, 지금까지 온 것과 같이 남은 폭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알게 됩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공개방송을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노벨상을 받은 분이건 아니면 유명한 국제기구의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건 어떤 자리에 누가 말을 했던 간에 그 말이 어디까지가 참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과거에는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현재 6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면 적으면은 50개, 많으면 100여 개까지 숫자를 표현된 경제지표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방끈이 길던 짧던, 어떠한 직군에 있던 없던, 물려보던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6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면 특정 경제 현상을 일으키는데 연결되어 있는 경제지표가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가격 차트를 벗어나서
그와 같은 추가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누가 말을 하던 어느 의리의리한 곳에서 분석을 했던 간에 반드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현재와 같은 시절 우리는 6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충분히 그와 같은 것을 노력을 기울이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다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